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도 이제 라이브를 많이 하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던 친구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이돌 스파르타 안에 있는 이돌랩에서 우리 학생들 입시 그리고 교과 그리고 콘텐츠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목 수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여 년간 입시 상담과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이돌랩 교과 총괄팀장을 맡아서 재원생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오세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돌 스파르타 센터 근무 경험도 있고 올해 이돌랩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열심히 입시와 또 행정을 하고 있는 이돌랩 유지혜 연구원입니다. 항상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하다가 주말에 유튜브로 하다가 이제 지금 평일 날 저녁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바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능이 10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사진들을 몇 개 보고 넘어갈 텐데요. 오늘 이제 수능 100일 남았다고 우리 센터에서 D100 이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사진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다양한 센터마다 조금 센터에 계신 센터장님마다 특색 있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포장도 열심히 해주셨고 뭐 비타 500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간 걸로 아는데 우리 학생들 그래도 100일 남았을 때 이렇게 많이 축하받고 네, 좋은 응원 받아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지난주 이제 토요일날 라이브 때 약속을 했던 게 있었죠. 그 특식 이벤트. 그래서 저희가 특식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했던 게 뭐였냐면 라이브 인증을 가장 많이 한 우리 센터.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이브 인증을 많이 한 센터라고 했는데 보면은 이제 수성구 이관 애들이 아예 단체적으로 강서센터한테 지난번에 약간 졌다는 게 조금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인스타를 태그를 걸면서 이렇게 밥 사주세요, 특식 주세요 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이제 수성구 이관 우리 센터에 있는 학생들 혹시 특식 뭐 나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특식이 맛있는 게 나오지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수성구 이관 센터 학생들 있나요? 한번 채팅을 한번 쳐주실래요? 예. 안 들어왔네. 이관 애들이 원래 항상 우리 이관 친구들이 항상 라이브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인스타로 우리 태그 걸었던 친구들한테는 제가 따로 우리 기프티콘을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특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걸로 대체해 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그 이름을 센터랑 또 센터 그리고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센터명 그리고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많이 들어온 센터 학생들에게는 또 따로 상품이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꼭 센터와 이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 이제 D100이 마냥 축하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총괄 팀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돌 센터를 이제 방문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까 또 채팅 주신 분이 가운데 분 불쌍하다고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세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하나는 뭐 딸과 아들, 딸이 있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어쨌든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한 순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센터에서 저도 실제로 용인수지센터에서 교과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으로서 조금만 더 참고 해준다면 성적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들을 겪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10년의, 20대 10년의 기간들이 있는데, 요 기간에 기억될 만한 순간순간들로 채워간다면 여러분들 미래가 더 아름답고 해피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세 가지 마음들이 항상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한창 더운 날씨에 공부하면서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과목별 말고 남은 기간 동안 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말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뭐 적어보기도 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한 간단하게는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항상 뭐 D-100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현재 상태에서 득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일단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을 여러 기출과 모의고사를 통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많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그 문이과 통합 선택 과목으로 치러지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첫 번째 시험인데,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현재 이제 뭐 9월 이후부터는 바꾸기가 힘들 거니까 현재 상태에서 그 선택 과목에서 최선을 다해서 득점을 높게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평 이외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기출문항을 중심으로 내가 틀렸던 혹은 약점 유형들을 잘 판단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나의 현재 상태, 그리고 그 속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실전 연습을 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전 연습이라는 것은 뭐 학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몸도 실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 학습도 실전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희 이돌 스파르타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목요일마다 실전 바이오리듬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를 구매해 오신다든가 출력해 오신다든가 하면서 실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수능 시간표에 맞게 자기의 바이오리듬을 체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볍게 뭐 헬스클럽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요가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들을 갖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가볍게 음악하고 뭐 가벼운 글귀를 책을 읽는다든가 하는 명상적인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여러분들 심적인 스트레스와 학습적 스트레스는 센터 내에서 교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뭐 수시와 논술 관련된 스트레스는 이돌랩 입시연구소에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이돌에서 이돌하다라는 말을 어떤 댓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모든 부분들을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센터에서 공지사항이랄까 여러 선생님들, 행정선생님들 이런 대화 말들을 통해서 남은 100일 동안 아주 쾌적한 상태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좀 오래 상담하면서 이 친구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드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조금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근데 저는 딱 기억에 남는 학생이 한 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억, 봄에 왔던 학생이었는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왔더라고요. 말투도 이제 뭐 군대 말투이고, 나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는 게, 이제 학교를 좀 다니다가 근데 자퇴를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때 어디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나를 관리하고 그럴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일주일에 거의 뭐 한 번씩 제가 찾지 않아도 같이 오면서 얘기를 한 과목 한 과목 뭐 매일매일 시간을 짜면서 학습 계획을 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이제 나이가 어린 친구들보다 그 친구는 아주 꼼꼼하게 그 계획대로 우리 같이 이야기한 대로 성실하게 6평까지 열심히 지내왔는데, 6평 때 다행히 성적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도 많이 기억에 남는 친구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계획도 중요하지만, 머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능은 집중하고 반복하는 거일 거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은 부모님에게 이제 반수를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안 드리고 이제 본인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알바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6평 앞두고는 사실은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제 힘든 상황들이 체력적으로, 신체적으로 오니까 말씀드리고 이제 도움을 얻고 더 책임감 있게 공부를 하자. 그 친구도 이제 6평 앞두고 5월 달에는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월화수목금토일 계속 성적에 집중해 주어서 어쨌든 약간 뭐 한 과목에서 부족한 점은 있었는데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그 친구도 좀 기억에 남고, 이게 뭐 대학이 합격 불합격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20대에 10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그럼 우리 유지연구원도 이제 작년에 이제 강남 센터에 있었잖아요. 네. 그럼 좀 센터에서 좀 기억에 남는, 열심히 좀 했거나, 그러니까 남은 100일 동안 뭔가 좀 달려서 뭐 어떤 결과물이 나왔던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나요? 제가 겪었던 학생 중에 조금 공부를 힘들어해서 이제 사회결석도 좀 하고 지각도 좀 하고 이랬던 학생이 있는데, 100일 시점으로 이제 센터에서는 디백 이벤트를 하잖아요. 이벤트를 하면서 이제 한마디 걸어봤죠. 100일 남았는데 아직도 좀 마음이 안 잡히냐. 근데 아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각은 없어졌고요. 한 2주 동안 연속 출석도 하고요. 그리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2주 연속 출석한 시간과 공부 시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면서 그래도 이게 이벤트도 하고 또 한 번 더 이제 본인의 마음을 좀 알아줬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좀 성적 향상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태도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좀 많이 변화를 보였던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 우리 지금 들어오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은 100일 동안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할 거고, 지금은 이제 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각 과목별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돌 스파르타의 국어 선생님께서 한 분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데, 한번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한번 질의응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훈쌤 계시나요? 지훈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개해주세요. 네, 이돌 스파르타에서 지금 국어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제 국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게 또 제가 학생분들과 대면에서 상담하는 거는 좀 익숙한데,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줌으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새롭네요. 새롭고. 일단은 제가 이제 소장님께 미리 받아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D-Day 100일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해온 약간의 이야기가 있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너무 줄줄줄 말씀드리면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제 옛 제자의 사례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제가 담임을 맡았던 친구였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삼수를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제가 이 친구를 만난 건 4월 말에 처음 담임으로 맡게 되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경우에 이제 수능 때, 직전 수능 때 4등급과 약간 5등급이 섞인 점수를 받은 상태였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삼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꾸준하게 계획한 대로 담임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였는데, 그래서인지 6월 모의고사 때 이제 상등급과 2등급이
잘 섞인 점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각 한 등급씩 정도, 거의 두 등급씩 정도 올린 건데,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고무적인 상황에서 이제 7월과 8월을 무난히 거치면서 9월 모의고사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담임으로서도 굉장히 기대했고 학생도 굉장히 기세를 몰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 9월 모의고사 때 다시 4등급 대 성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실망을 해요. 이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계속 이런 성장세가 유지될 것 같아서 열심히 해서 굉장히 중요한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마치 작년 수능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4등급 때 성적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소위 말하는 멘붕을 겪은 거죠. 현타도 오고 뒤늦게 슬럼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저는 담임으로서 이 학생의 공부를 지속적으로 봐왔던 입장이었는데 이제 학생의 공부가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꾸준히 공부하지 않고 똑바로 안 해서 점수가 낮은 게 아니라 무언가 각 과목마다 특히 국어 과목에서 점수를 갉아먹는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학생의 학습을 믿고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국어 모의고사를 이 친구를 같이 봤더니 아니 분명히 독해력도 많이 늘었고 연습도 충분히 해서 약간 문제풀이 능력이 좋아졌는데 9월 모의평가 점수가 안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할 때 비문학 킬러 지문에 대한 학습에 몰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점점 오르니까 약간 국어는 비문학이 킬러잖아요. 그래서 비문학 공부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작문, 선택 과목이 아니라 화작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작문부터 보통 풀어가는 게 어떤 순서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화작에서부터 막히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오고 이제 시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멘탈이 나가고 정신없이 시간에 쫓겨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까지 열심히 했던 문학 공부와 비문학 공부는 발휘도 못한 채 이 시험이 아쉽게 끝나버린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분석하면서 지적하고 화작문 공부를 좀 매일같이 꾸준히 하고 정답률을 높이고 문풀 시간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좀 대단했던 게 보통은 이러면은 공부를 포기하고 싶을 텐데 그 힘들어하면서도 꾸역꾸역 다 해냈습니다.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도 약간 밸런스를 잘 조절해서 약점을 체크를 한 거죠.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어쨌든 100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학습을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했다기보단 좀 더 엄밀하게 약점을 체크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경제 지문 같은 경우도 보기 문제에서 그래프가 거의 100% 확률로 나오는데 이런 그래프 해석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 그래프를 좀 문장화해보고 그 문장을 또는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그래프에 적용해보는 연습을 통해서 좀 괜찮아질 때까지 그런 부분이 자유자재로 될 때까지 이런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 리스크를 줄이는 학습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에서 1등급에서 1점 모자란 2등급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표점은 나쁘지 않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9월 모의평가 결과로는 인서울이 좀 힘들다고 판단되었었는데 수능 때는 이제 연대 건축학과와 간호학과 그리고 이제 중대 간호학과를 모두 붙어서 이제 연대 건축학과를 진학하게 되는 누가 보기엔 굉장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냈는데 근데 이제 담임과 학생은 모두 무슨 생각이었냐면 약간 뭔가 이렇게 기적이라기보다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9월 모의평가 때 혹시나 안 좋은 성적을 받고 이제 노력을 안 했으면 그대로 끝났을 텐데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계획대로 부족한 점을 채웠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학습 방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은 시간과 분량을 정해놓고 노동하듯이 공부할 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각 과목별로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를 정확히 해결해 나가는 과업 중심의 학습을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션을 부여하고
그 미션을 해결할 때까지 좀 집중력 있게 공부하시라는 거죠. 공부 시간보다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학생 스스로 각 과목마다 분석이 힘들 수 있으니까요. 이때 필요한 게 각 과목별 교과 선생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별로 과목 선생님이 있으실 텐데 반드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재와 이제 최근에 푼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지참하셔서 선생님과 같이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겠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에는 저는 약간 가업 중심의 해결을 하는 그런 어떤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대답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여러 그 채팅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질문들이 있으시니까 하나씩 좀 대답을 제가 아는 선에서 좀 해드리면 교육청과 평가원 성적의 갭이 큰 경우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전 개인적으로 교육청과 평가원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은 확실히 좀 옛 기출을 따라서, 그러니까 최근에 3월, 7월을 보더라도 최근 6월 모의 평가를 따라서 문제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계도 좀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검수가 덜 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은 약간 학습의 과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국어가 나올 수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평가원 성적을 좀 더 중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원이야말로 이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의도라든지 이들의 어떤 그 문제 내는 패턴 그리고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걸 중심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점수가 크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낮고 교육청이 높다. 교육청이 낮고 평가원이 높다고 해도 점수 그 자체로 피드백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랬으면 좋겠고 국어 목표가 1등급도 아니고 딱 3등급이 목표인데 제가 6월부터 공부하기 시작했고 비문학 문학을 계속 문풀하고 분석하면서 해왔는데 이들 멘토분이랑 상담하면서 목표가 3등급이면 비문학 공부하는 건 시간 낭비니까 문학 화장만 빡세게 담았는다는 마인드로 공부하면 비문학은 그냥 시간 남으면 맞출 수 있는 거 최대한 맞추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은 100일 동안 3등급 목표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거 멘토분이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약간 선택과 집중 같은 거죠. 그래서 비문학은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겁을 먹어서 그렇지 이게 시간만 확보가 된다면 생각 외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멘토가 했던 말처럼 먼저는 선택 과목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두 선택 과목을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게 맹점 같은 건데 화작 같은 거 많이 안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조금 화작 매일 한 세트씩 풀고 시간 재서 풀고 내가 이거를 좀 오래 걸리거나 시간이 지연되는 건 없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엄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매체를 여러분들이 지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매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진 않으나 뭔가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예를 들면 하이퍼링크가 문제의 핵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서 최대한 수특과 수완, 최소한 수특과 수완 정도에 있는 매체는 다 풀어보시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인데 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문 같은 경우도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그 각 강의별로 강사 선생님들께서 좀 핵심을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소설 같은 경우는 인물에 체크하고 그 인물과 인물 간의 대화에 주목해봐라. 이런 어떤 교육을 받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셨으면 그 수업을 그대로 좀 적용을 해보시고 이게 사후적 공부라고 너무 느리다고 한두 번 하다 마시지 마시고 적어도 10작품 이상인
좀 적용을 해보시면서 왜 그 선생님이 이렇게 읽으라고 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분께서 설명해 줬듯이 약간 선택 과목과 문학에 집중한 다음 비문학을 여러분들이 또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니 세분의 용일치라든지 어휘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맞춘다면 저는 충분히 상등급을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평가원 교육청 기출을 한두 번씩 돌렸는데 100일 남은 시점에서 유명사설 모의고사를 구매해서 푸는 게 좋을까요? 평가원을 보는 게 더 좋을까요? 이거 정말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이게 도구예요, 여러분. 평가원과 사설 모의고사는 각각의 어떤 목표가 다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원은요, 이제 출제 기관이고, 이제 사설 엔제는요, 그걸 모방한 완전 낯선 지문입니다. 근데 이제 국어에서는 평가원을 통해서 익숙함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는 어떠한 글의 구조, 문제의 의도, 출제자가 어떤 걸 주목하는지를 분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충분히 분석이 됐다면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낯선 지문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원을 일단은 1차원적으로 많이 보셔서 그 글에 대한 익숙함을 만드시고요. 이거에 대한 독해 전략도 좀 짜시고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엔제에다가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명사설 모의고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요즘 이감이나 한수가 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약간 교육청 같은 엔제에다가 또는 사관학교 같은 문제에다가 그런 연습을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더 좋다가 아니라 목표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이 충분히 되지 않은 학생들은요. 기출 분석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값을 얻어야 될 게 평가원의 글 구조가 어떤지, 그게 각 유형별로 어떤지, 그리고 문제에선 자주 묻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어떤 결과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기준이 정해졌으면 유명 사설 모의고사도 좋고 그러니까 낯선 지문에 적용하는 연습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병행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기출 분석을 월화수목까지 한다면 주 1회는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서 좀 시험을 운영하는 연습 그 자체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훈 선생님,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뒤에 과목들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 채팅으로 올려줬던 이제 모든 질문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 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수학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수학은 이제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보통 엔제들을 많이 풀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엔제들을 풀면서 이거를 얼만큼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수학 공부를 내가 전체 비중에서 얼만큼 잡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이 통합이 되면서 기존의 어떠한 수학 100분위 표준 점수 등급이 다 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1컷을 통합 1컷을 생각을 해보면 가형 기준으로는 거의 한 2컷 근데 나형 기준으로는 100분이 한 99 수준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밸런스를 할 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수학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온다, 등급이 안 나오고 100분위도 안 나온다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확통 학생들, 문과 학생들한테는 기존의 시험과 아예 난이도가 다른 시험이에요. 참고로 최근에 조금 나형이 어려웠던 시험이 2020 나형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형 1컷이 84점이었거든요, 원점수로. 근데 만점자는 그래도 400명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6평 만점 학통이 몇 명일까요? 6평, 그게 사실 분류가 안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6평 882명 중에 확통은 아마 20명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4월 덕후 때 총 만점자, 4월, 그러니까 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N수생들과 현역 상위권들만 보는데 미적 만점 160명일 때 확통 만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등급 안에 확통 애들이 10%, 5%에서 10% 있다 하더라도 극상위권은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시대인지에서도 2명 나왔다고 하니까 이돌에서는 안 나왔고 한 10명에서 20명? 이 정도일 거예요. 즉 기존에 100점 맞았던 애들이 지금은 통합수학에서는 100점, 96점, 92점, 88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을 애초에 너무 압도적으로 잘하는 학통들, 그 친구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일반적인 학생들, 그냥 90점대 88, 90이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한테는 아마 킬러 문제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투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을 보면은 좀 아무래도 그 공부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문과 기준 학통의 스카이 가기 위해서는 수학 88점, 84점 맞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거는 수학으로서 충분한 거지 다른 과목, 국어랑 영어랑 탐구가 받쳐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만 계속 하다가 국어와 탐구를 맞추지 못한다면 아마도 수학만 잘 나오고 국어, 영어, 탐구가 부족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과 학생들 수학 공부 비중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반면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컬 준비한 학생들이 많으니까 딱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일단 메디컬 끝자락이라도 잡고 싶다. 그러면은 100분위 의대 생각해서 수학 84점이면 충분합니다. 100분위 96 나오니까. 그 시간에 과탐 실수하지 않고 47 이상 50 맞는 게 우리 학생들 의대 가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영어 어설프게 공부해서 2등급 맞을 바에 1등급을 정확하게 맞아서 감점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하시고 역시 수학 공부 열심히 너무 막 에너지 7시간, 8시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킬러를 맞추겠다고 투자하는 시간은 국어가 90점대 중반, 그리고 과탐이 50, 50 고정이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수학이 96점, 100점이 가치가 생기니까 그거 인지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들을 이제 한번 받아볼게요. 과탐 공부 이제 기출 시작하는데 안 늦었나요? 네, 지금부터 하루에 3, 4시간씩 때려 박으면 과목당 가능합니다. 설명이 좀 어렵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말하자면 국어, 영어, 탐구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학을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이거 다시 보기 가능할까요? 네, 다시 보기는 아마 이게 다시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 작년 나영 모의고사 46, 7, 90 보고 계시다는데 위험할까요? 위험하진 않죠. 기출문제는 항상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가원 사관 교육청 다 풀었고 엔제는 현재 드릴 기하 수원이랑 모의고사는 한 선생님 거 병행 중인데 수특 수완을 우선으로 할지 드릴 수투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마 드릴 수투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드릴 수투 투자하면서 시간이 좀 걸릴 텐데 92 이상 나오는 거면 저는 굳이 수특 수완은 안 풀어도 된다고 보고요. 드릴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수특 수완 하시면 됩니다. 네, 84점 맞고 의대가 정말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84점 100분이 96, 국어 95점 맞고 100분이 100, 탐구 50, 50고 100분이 100이면 평백 98점대라서 네, 최소한 100분이 보는 지사망 사립대 이대장은 무조건 갑니다.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용인수지 이정근 학생은 평소에도 멘토링을 열심히 받는 학생이어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방송까지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러니까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대 끝자락이 수학이 84점이면은 국어 엄매 기준 9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수학이 84점 맞았는데 다른 과목이 안 받쳐준다고 안 받치면 당연히 의대를 못 가죠. 근데 수학을 84점 맞아도 100분위 가는 의대는 문제가 없다고요. 작년 84점이면 100분위가 88, 89 이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95, 96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점과의 100분위 차이가 4밖에 나지 않아요. 근데 과탐 같은 경우
뭐 물리 같은 경우 작년에 50점에서 47점 되면 100분이 9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수학 16점과 과탐 3점이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 밸런스를 생각해서 과연 84에서 100점 올리는 게 덜 걸릴지, 47점에서 50점 올리는 게 덜 걸릴지, 그걸 생각하세요. 모든 과목이든 남은 100일 동안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과목 밸런스를 잘 맞춰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 하루 8시간씩 해서 100점 맞아도 영어 2등급 맞고 물원 같은 과목 45점 맞고 100분이 82 이렇게 나오면은 표준 점수 보는 데는 물론이고 100분이 보는 의대도 못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교차 직원은 적어지나요? 적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선택을 많이 안 하겠죠? 서강대, 성대, 공대급 애들이 연고대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비율과 뭐 예를 들어서 중경외시 공대에서 연고대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비율을 생각해 보면 서성공에서 연고 문과로 넘어가는 비율보다는 중앙대, 경희대 공대에서 연고대 문과로 넘어가는 비율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갈수록 교차 직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6평 기준 원점수 92점인데 다른 과목이 4등급 되었다. 네, 이 정도 게 되면요, 이렇게 맞으면 대학 못 갑니다. 아까 수학만 1등급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 수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항상 생각해 보세요. 항상 중요한 건 수학을 1등급 맞아야지 이과가 대학을 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과목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학통 선택자인데 기출 한번 돌렸고 인강 들을 병행하고 있는데 역시 네, 수특수함보다는 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 드릴 기준은 네, 확통 기준으로 84, 88 이상 맞고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네. 문과 서울대 마지노선은 작년 같은 경우는 96점이면 진짜 힘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2점도 다른 과목 밸런스 괜찮으면 충분히 가고, 혹시라도 1컷이 84점이라면 그리고 확통이 미적이랑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른 과목 다 맞아서 88인데도 서울대를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유있게는 92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수학은 사실 기출이 돌고 돌아요. 네, 그래서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항상 수학은 체력입니다. 체력. 내가 분명히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준킬러, 빅킬러를 신경향이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풀다가 본인이 말려서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엔제를 지금 푸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수학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어떻게든 버티고 끝까지 풀어내는 그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평이 지나고 그 소위 말하는 실무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확통 선택인데 수투는 작년 나영 29, 30도 풀어볼만 한데 수원이 도형 때문에 너무 많이 틀린다. 도형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래도 우리 학통 친구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도형이 단독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도 저는 N제로 푸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네. 서울에 있는 메디컬을 준비하는데 92는 꾸준히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서울에 있는 메디컬이 의대라고 한다면 사실상 다른 과목을 다 맞아도 표준 점수는 많이 깎이는 거라서 쉽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만약에 서울권 의대를 생각한다면 표준 점수를 봐놓는 거니까 92점은 조금 위험합니다. 다른 과목을 다 맞아도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기출은 28년도를 다 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질문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총괄 팀장님이 이제 영어 교과도 담당을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수학 선생님하고 국어 선생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해 저희가 신경 쓰고 변화된 부분들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 지금 가장 중요한 6평 이후에 영어의 변화 사항들은 여러분들 6평 이후에 1등급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5.51%가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작년에는 엄청난 물수능이었죠. 12%대가 됐었고 아마 재작년 부분이 절대평가에서 7%대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인강 선생님들인지 학교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절대평가 시대에 영어가 종말을 고하고 이제 상대평가처럼 공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 7, 8점이 왔다 갔다 내려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인강에서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그렇다면 영어에서 본원적으로 작년에 제일 연계빨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죠? 직전 면계에서 공부한 지문이 7, 8문제가 그대로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많이 남고 여유로워진 상태에서 고득점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해석 능력이 평상시 충분히 학습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시험 당일날 긴장감이랄까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못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요즘은 가장 많이 하는 그 상담 때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상대평가처럼 꼼꼼하게 본원적으로 영어의 기본 능력들, 해석 능력을 키워라. 두 번째는 맨날 하는 말이 하루 30분 꼼꼼히 5지문 전후로 해서 자기가 꼼꼼히 해석을 단어 정리하면서 하라. 그런 말들을 많이 전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주에 1회 이상은 적어도 기출이나 엔제를 통해서 자기 성적의 평균치를 확인하라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1, 2등급 친구들은 적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고난도 문학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3, 4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5, 6등급 친구들은 여러분들 기본 개념에 충실하는 얘기가 영어에서는 사실은 듣기 하고 그 다음에 단어 학습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다음 단위의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국어 과목, 수학 과목하고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뭐 킬러 문항이랄지 고난도 문항을 공부하시는 게 어쨌든 자기가 한두 과목, 한두 문제 그런 부분에서 틀리게 되면 1등급을 놓치기 때문에 고난도 문항을 고민해 주시고 중위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기출학습을 통해서 자기가 자주 틀리는 문제에 대한 대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권이라 죄송하지만 하여튼 5, 6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기본학습, 단어하고 듣기 중심의 학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꼭 드립니다. 어쨌든 평상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주 틀리는 문항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틀리는 문항에 대해서 득점을 할 수 있도록 대비 대책을 세우는 부분들이 영역별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팅창을 보고 한 두세 가지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다시 한번 서면이나 여러 가지 정리를 통해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전반적으로 앞서서 지금 채팅창에 가장 많은 내용이 뭐냐면 6평 이후에 등급이 하락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하는 것 속에서 가장 많이 지금 들었던 말이 뭐냐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 다음 선생님 21번, 22, 23, 24 그리고 31번 빈칸 초반에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점수가 95점 이상 넘었던 친구들도 90점대 초반까지 내려왔던 경향이 있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6평 이후에 1등급 비율이 5.51%면 상대평가의 4%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영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평가를 할 때 4%, 5%면 사실은 절대평가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평가해보자면 사실은 난이도 높은 문제였다기보다 여러분들이 고3이든 N생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해서 6평까지 엄청나게 시간 투자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본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간 등급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매일매일 꼼꼼한 해석을 통해서 나의 해석의 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직독직해를 연습하다 보면 실제 시험 당일날 눈으로 쫓아가는 속도와 비슷해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꼼꼼한 기본 해석에 충실한 공부가 지금 나와야지 6평 이후에 성적 하락한 부분들이 9평에는 절대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두 번 파트에서 많이 질문해 주신 게 수특수환이랑 기출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이 질문도 센터에서 영어 선생님들이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어쨌든 저는 일반적으로 문과 학생들한테는 월화수목금은 수특, 영독, 수환을 통해서 꼼꼼한 해석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 날을 잡아서 기출 중심으로 자기 성적도 확인하고 실전 연습도 하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립니다. 근데 굳이 수특수환, 기출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좀 무지한 답변이긴 하지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으면 사실은 기출을 우선적으로 푸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출을 어쨌든 N생 여러분들은 많이 푸셨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특수환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더불어 하나 많이 질문하시는 게 직접 연계가 안 되고 나라에서 발표한 평가원은 50% 간접 연계였습니다. 직접 연계가 안 되는데 왜 수능, 특강, 영독, 수환을 공부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많이 푸셨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출판사에 15,000원, 20,000원, 25,000원 교재보다 가성비 대비해서 그냥 수특, 영독 교재, 수환 교재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른 꼼꼼 해석할 교재가 없으시다면 EBS에서 나온 교재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 안에 이미 EBS와 기출 문제도 20에서 30%는 영어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을 많이 푸셨던 분들은 연계 교재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요 질문만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기출을 많이 풀어서 선생님 사설 기출을 풀려고 합니다. 혹은 인강 선생님들이 만드신 변형 문제와 같은 기출을 풀려고 합니다.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인강 선생님들이 만드신 변형 문제를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 뭐 이명학, 조정식 여러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서 변형으로 N제를 만드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형 문제는 있던 문제에서 여러 가지를 바꾸다 보니까 각 회차별로 난이도 편차가 큽니다. 난이도 편차가 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성적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선적으로 기출문제를 많이 안 푸셨으면 기출문제를 우선적으로 푸시고, 만약에 최근 기출을 다 풀으신 분들은 17년, 16년 절대평가 이전 시대의 기출을 출력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 부분까지도 다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뭐 대성, 종로, 사설 기출을 사셔서 그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문은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이제 여기 나왔던 질문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다 정리를 해서 그래서 센터에 일단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질문이 많은데 이거 왜 평소에 교과쌤들한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센터에 있는 교과쌤들 그리고 평소에 우리 멘토들도 있으니까 라이브 멘토들도 잘 활용해서 그런 거 질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지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제 같이 들어와서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김지원 아나운서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수험생으로 저도 같이 공부를 이돌과 함께 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죠? 지금 나왔는데, 네. 아, 네. 네. 제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지원 아나운서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네, 다시 수험 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일단 사실 그 아나운서 하다가 제가 건강상의 이유나 뭐 여러 가지로 번아웃을 겪으면서 어차피 이제 다른 공부를 해야 한다면 이제
좋은 영감을 받았던 한의대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된 건데, 이건 지금 100일을 앞둔 수험생분들은 하나도 궁금하시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왠지 좀 그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수능 100일 앞둔 시점에서 기출을 열심히 풀고 있고, 지금 상목 소장님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세요. 지금 엔젤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 기출 못해서 허덕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엔젤을 병행하는 그 100일 앞둔 수험생이 똑같은 입장이고요. 시키시는 대로 열심히 좀 해나가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부하시면서 이게 우리 지원 아나운서님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게 되잖아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우시진 않으세요? 근데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요. 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부담감과 그 집중도 향상에 확실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 말에 혼자 공부를 해보고 지금 이제 이렇게 이돌과 같이 그리고 스터디 윗미 유튜브로 하면서 하는데, 집중도 그 공부 시간에 내가 해내는 밀도가 달라요. 가능하면 누군가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 시간을 최대한 만드는 걸 저는 엄청 추천하거든요. 요즘 집중력의 비결이에요. 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돌 스파르타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서로 보고 있거든요. 네, 약간 그런 감시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가매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정말. 네, 맞습니다. 혹시 지원하사님 그러면 수능 끝나면 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지금 피자 같은 거 먹고 싶은데 지금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소화가 거의 안 돼가지고 그 의지에 비해서 건강이 너무 안 따라줘서 피자를 못 먹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걸 좀 빨리 이렇게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싶어요. 아마 다들 건강 때문에 이제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렇게 힘든 부분들 많으실 텐데 잘 챙기시면서 끝까지 허덕허덕 잘 그래도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진짜 100일 남은 시점에서 우리 이돌 수험생들에게 네,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어차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면 항상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공부를 하느냐? 그냥 감정을 빼고 최대한 어, 100일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기계다라는 느낌으로 같이 잘 버텼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마지막 날 최고의 성적 거둘 수 있게 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이 왜 이거 준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다 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우리 지원 아나운서님도 저 화이팅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꼭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으니까 믿음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원 아나운서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수험생도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 전에 우리 총괄 팀장님께서 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예, 중간 짧게요. 질문이 많으셨던 게 이제 듣기 공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듣기 다 맞으면 36점 전후가 되잖아요. 듣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뭐 하나라도 두세 개 이상 틀리게 되면 1등급은 멀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 개수에 따라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공부에 신경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기출문제 풀어갈 때 불안하신 분들은 듣기도 반드시 테스트를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까먹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영어 2등급인데 괜찮겠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길래 아까 빠진 부분이, 요번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각 대학별로 그 반영 비율이랄까 아니면 감점이랄까 가산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대학별로 그 점수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등급 간 격차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연세대가 등급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이제는 뭐 예년처럼 뭐 서울대가 4등급이 들어갔다, 연대가 3등급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격차가 반영 비율이 커지게 되므로 그런 비용들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돌랩에서 옆에 계신 이상무 소장님이 정시에서 영어의 그 영어 비중의 중요성인가? 제목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자세히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뭐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여러분들 가시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의 입시 교양 살펴보시고, 영어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부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원래는 이게 다 대본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뭐 대본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를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영어 부분에 대한 그 Q&A 질의응답을 마칠까 해요. 어쨌든 저는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최근에 그 나태주 시인의 마이너 없이 메이저 없다라는 시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인께서 나를 키운 것은 마이너이고 결핍이고 부족함입니다. 10년 뒤 자신을 그리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특별한 인생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대의 빛나는 시간을 축복합니다. 부디 그대의 시간을 껴안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수능 탐구까지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학교의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올 때 그 노을진 하늘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의 심정과 마음을 지금부터 그때까지 떠올리시면 우리 수능날까지 꿋꿋하게 해피하게 아름답게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 우리 전해주신 우리 오세정 선생님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이제 학생이 같이 한번 나올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그나마 수험생,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생의 현재 상태를 얘기를 들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돌 수험생 지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얼굴을 가리고 나왔는데 우리 소개 한번, 지금 굉장히 지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뭐 이름 안 해도 얘기해도 안 해도 되니까. 네. 원래 센터를 다니다가 지금 캠스터디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치고요. 칠게요. 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자의적으로 막 나가고 싶어 한 건 아닌데, 그 이돌 100일 기념으로 라이브 한다 해서 상무쌤이 먼저 그 게스트로 출연할 마음 없냐고 말씀하셔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때? 이게 직접 나와보니까 어때요? 어제 저도 되게 오랜만에 실제로 보는 거고, 항상 궁금해. 화면이랑 실제로 보는 건 어때요? 저번에 센터에서 봤었는데 원래 실물이 더 나으신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공부는 하는 건 어때요? 그냥 디데이가 이제 2자릿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구멍이 보이는 것 같고, 또 불안해서 막 커뮤니티 찾아보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커뮤니티 자주 가요? 클린한 거. 클린한 커뮤니티? 좋습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수험생 공부에 도움되는 커뮤니티 많이 가면 좋으니까. 지금 혹시 남은 100일은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이 있어요? 100일, 제가 재수생인데 작년에 100일을 겪었잖아요. 근데 막 엄청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그래서 작년엔 좀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후회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가끔 보면 새벽에 인스타그램에 한 3시, 4시까지 있던데. 네. 아니, 늦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바꾸려고요. 요즘 몇 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8시. 8시? 네. 그럼 새벽 3, 4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럼 중간에 낮잠 안 자고요? 네. 네. 지금 좀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실 좀 풀어질 시기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돌 스파르타를 다니다가 지금 캠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스파르타랑 캠스터디랑 할 때 좀 차이가 있나요? 일단 캠스터디는 귀찮지 않아요, 별로. 음. 이돌에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이돌 안에서 또 약간 문제가 좀 있잖아요. 되게 신경 쓰일 것도 많고. 근데 캠스터디는 단점이 있으면 조금 집에서 하거나 뭐 스터디 카페에서 하면 풀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돌은 잘 잡아주기도 하고. 근데 좀 불편한 게 많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뭐가 불편했어요? 일단 밥 먹는 거, 밥 먹는 거? 밥 먹는 게 어떤 부분이 불편했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귀찮았어요. 이돌 저희 센터에는 외출 네, 그 외출 코로나 있죠.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운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외출하면서 밥 먹는 게 그게 좀 귀찮았다. 네, 왕복 시간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게 그 타임이 직장인들도 있고 모든 이돌 스파르타 수험생들도 같은 시간이다 보니까 밥을 또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또 굉장히 여름 겨울에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있던 센터가 높은 층이었거든. 아, 네. 높은 층 많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테니까. 맞아요. 네,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돌 스파르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일 좋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14시간 정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컨텐츠도 막 좀 아예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다른 독재 학원들에 비해서는 좀 빵빵한 편이고 외출도 막 엄청 강압적으로 저희 센터는 잡지는 않았거든요. 네, 센터장님이 착하셔서 되게 저희는 좋았어요.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어차피 우리 지금 친구가 어디 센터인지 모르니까 뭐 괜찮죠?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우리 학생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예요 지금? 국어? 국어? 네. 국어가 어떤 부분이 제일 너무 들쑥날쑥해가지고 들쑥날쑥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같다가도 또 모의고사 풀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 시기에는 이제 국어가 어떨 때는 잘 보고 어떨 때는 못 보고 아무래도 킬러라는 번호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럼 지금 현재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기출을 다시 보고 있어요. 기출? 네. 한 몇 년치 정도? 피렘 기출 하고 피렘? 있는데, 오케이. 그러면 그 기출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거 할 계획이에요? 기출을 근데 쭉 할 건데 그 실무를 병행해야죠. 실무? 네, 리트랑. 실무랑 리트랑 병행하겠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풀고 있는 실무는 또 있어요? 저 대성마인에서 19패스로 받은 이간 모의고사 온라인 버전? 상목쌤이 주신 거. 내가 준 거 오프라인도 있고, 그죠? 어쨌든 이감을 위주로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어때요? 수학은 하면 할수록 뭔가 보여요, 구멍이. 음. 그래서 기출을 계속 그것도 기출도 계속 봐야 되는데, 또 엔젤도 계속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양치기가 좀 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양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가끔 이제 인스타 보면은 이제 과탐 많이 올려서 거의 약간 생명과학 덕후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우고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 탐구 공부는 어때요? 제가 현강 다니고 있어가지고 음. 막 자료나 그런 거 걱정은 없는데 제가 갈아탄 쌤이 되게 좋으셔서 지금 다시 좀 거리를 좀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구가 갈아탄 거예요? 갈아탔어요. 아, 그럼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갈아탔다? 그래서 갈아타서 좋은 점이 뭐예요? 이제 선생님을 언급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 쌤은 고난도 자료 분석 이런 강의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다른 사이트 선생님도 예전에 들어봤었는데 뭔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쌤만.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공부는 어쩌면 어때요? 영어를 좀 적게 투자하고 있는데 좀 약간 제가 자만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예 안정된 1등급도 아니고 그냥 2등급 후반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좀 영어에도 비중을 두려고 생각합니다. 영어에도 비중을 두려고 생각. 이게 사실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 수험생들은 우리 지금 이 친구처럼 뭐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완벽한 과목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과목을 투자하자니 남은 시간 동안 내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고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과에 센터에 계신 교과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하면서 내 공부에 대한 어떤 밸런스를 좀 잡고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테니까 꼭 교과 선생님들을 활용을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구평 이제 준비도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제 수시 써요? 안 써요. 수시 안 쓰고 그냥 온리 정시? 네. 논술 같은 것도 안 하고? 하려다가 말았어요. 하려다 말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인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마인드로 이제 공부하고 싶으세요? 남은 100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루에 10시간 한다고 하면 이제 한 1000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을 좀 어떻게 좀 활용하고 싶다? 그 100일이 저번에 했던 날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남은 100일이. 그래서 저번에 했던 것보다 2배의 가치를 뽑아서 100일에 투자를 하면 그래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한테 얘기했던 그 3반수는 필수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실제 그럴 계획은 아니죠? 아니죠. 그죠? 올해 무조건 갈 거죠. 네. 내가 항상 바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는 수험생들 많은데 지금 내 이름들을 보면 작년에도 봤던 우리 이돌러들이 요즘도 보여요. 또 한 3년 정도 보이는 친구도 있고 하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 나는 이돌에서 빨리 나가서 우리 학생들이 멋진 대학생을 했으면 좋겠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도 친구도 올해 보는 게 올해 이돌에서 보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밖에서 보도 이제 이돌에서 또 안 봤으면 라이브 멘토. 라이브 멘토. 내년에는 멘토로. 좋습니다. 야무진 꿈을. 야무지게 멘토로 좋아요, 온다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수험생들도 이제 지금은 수험생이지만 내년에 멘토로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남은 100일 동안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이돌 동안, 이돌에서 걔가 14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돌을 언제 들어왔던지 간에 일단 다 같이 고생한 건 맞으니까 100일 동안 알아서요? 크게. 그러니까 100일 동안 후회 없이 하면 안 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화이팅 하자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맞다, 오늘 백신 맞고 왔죠? 네. 오늘 컨디션 어때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다. 다행이네. 네, 그래도 지금 우리 일요일 수험생들이 오늘부터 아마 8월 14일까지 아마 백신 맞는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이제 2차를 맞고 왔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도 이제 문제 없고 좀 가뿐한데, 이제 몇몇 학생들은 뭐 몸살기도 있고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2차도 또 맞아야 되고 그게 또 9평 끝나고 나서일 텐데, 조금 이 백신 맞는 과정도 우리가 수능 날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볼 수 있기 위한 예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컨디션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잘 쉬고 괜히 막 백신 아파가지고 서러워서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으로 이제 대표님, 그러니까 백태규 대표님이랑 그리고 라이브 멘토, 교과 선생님, 그리고 이제 지원님까지 우리 이돌러들을 응원하는 수능 응원 영상 유튜브 업로드된 거를 링크를 채팅창으로 보내드렸거든요. 혹시나 기를 받고 싶다면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이브를 이제 슬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온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조금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라던가 여러 가지 여건, 지금 코로나가 4단계로 인해서 저희가 센터를 직접 다니지 못하고 얘기를 못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코로나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9평 끝나고 나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센터를 돌아다닐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좀 코로나 단계가 많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들어준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100일 동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같이 할까요?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